전자장비 제어가 많이 탑재된 차량들은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낮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경고등이 점등이 되면서 찍었던 영상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촬영을 했으면 안 되는데 워낙 경황이 없다 보니까 경솔하게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필리세이드 좌측과 우측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카메라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를 할 때 자동으로 파킹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전자제어 파킹 브레이크도 들어갔고요. 기어 변속도 심지어는 전자로 변속이 됩니다. 자, 제가 낮에 아까 경황이 없었던 것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능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면서 경고등이 점등이 됐습니다. 첫 번째,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센서 등 경고등이 켜지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해제가 된다고 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센서에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을 하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그 경고등이 전멸이 됐고, 마지막에는 계속 떠 있는 것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었죠. 심지어 제가 그 블루링크가 탑재된 차량들은 차량 자가 진단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도 켜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계기판에는 경고등이 떠 있었는데 이상이 없대요. 제가 그래서 엄청 혼돈이 있었죠. 이 경고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여기가 잘못된 것인지. 결국에 이제 여기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레이더 쪽에 문제가 있었거나. 여튼 그 전자식 그 제어가 많이 탑재된 차량들은 9999번을 잘하다가 한 번 정도는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전자장비가 오류가 난 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3000km 정도 탔을 때 주차장에서 앞차가 나와서 제가 다시 후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후진으로 기어 변속을 했습니다. 계기판 상에는 R로 표시가 되어 있었고 악셀을 밟고 뒤로 가야 되는데 악셀이 먹지가 않았어요.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뒤로 안 갔고 그 자리에서 파킹으로 놓고 시동을 끄고 다시 킨 다음에 후진으로 놓으니까 그제서야 반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자식 제어가 많이 들어간 차량들은 편해요. 그리고 일반 차량들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차만 해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옵션들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전방 차량 충돌 방지 그런 옵션들까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도 잘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치들이 한 번쯤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확률도 있는 것이고, 이런 장치들이 작동을 안 하는 환경을 운전자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도 몇 킬로 이상에서 작동을 한다. 그리고 후측방 충돌 보조는 어떤 환경에서 작동을 한다. 이런 매뉴얼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숙지하기도 힘들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조사에서 알아서 해줬거니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팰리세이드를 타면서 그런 오류들을 겪으면서 이거는 매뉴얼을 많이 숙지를 해야 되겠다, 혹은 제조사의 그 설명서를 잘 읽고 숙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대한 그런 오류들은 이 차에서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타고 있는 올류 투싼 17년식에는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3번 있었는데, 가다가 앞에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음을 내보내면서 브레이크를 잡더라고요, 자동으로. 혹은 전방의 차량이 한 박자 빠르게 앞으로 나갔는데 한 박자 느리게 브레이크 기능이 작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센서들의 오류들은 전자식 제어 장비가 많은 차량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레인지로버는 센터페시아의 모니터도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 시승했던 소나타 DM8 같은 경우에 계기판이 디지털로 되어 있잖아요. 이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좌측 깜빡이를 켜면은 좌측의 사각지대를 보여주고, 우측 깜빡이를 켜면은 속도 게이지에서 우측의 사각지대를 보여줘요.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좌측 깜빡이를 켰는데 여기에 화면을 띄워주면서 실시간으로 그 정보들을 표시를 해주겠죠. 그리고 RPM이 얼마나 올라가는지까지도 자연스럽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가운데 계기판의 내용도 표시를 해줘야 되고, 속도계도 실시간으로 빠르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벌써 제가 말씀드린 그 연산 과정만 해도 4가지예요. 이 4가지의 과정을 한 번에 매끄럽게 보여줘야 되는데, 컴퓨터로 치면은 중앙 제어 장치, 즉 CPU 같은 CPU 역할을 해주는 그 제어 시스템이 빠릿빠릿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나타는 분명히 버벅거리고 반의 반박자가 느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이게 고속도로라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주차를 할 때 사각지대에 애기들이 있었는데 못 보거나 그런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조사가 위험하게 제조한 건 아니고, 사용자들이 이런 각각의 기능들이 작동하는 환경과 그리고 사용할 줄 알아야 안전하고 쉽게,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전자제어 장비에 대해서 설명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이런 오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운전을 하고 있었고, 다행히 스티어링과 그 브레이크 쪽에 발을 올리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는 안 났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해제가 되면서 속도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급발진은 아니지만 그 상태에서 이 기능들이 꺼졌기 때문에 내리막길에서는 살짝 가속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었고, 정말 이게 속된 말로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충돌이 될 뻔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어요, 그 촬영을 하기 전에. 그래서 좀 브레이크 좀 세게 밟고 나서 이제 그 상황을 좀 담아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 자동차에 전화를 해서 이런 오류들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그러니까 나중에 차량을 가지고 입고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이제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러준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를 때 오시는 분이 협력업체 분이 오셔요. 뭐 현대 하이카나 이런 데서 오시겠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오류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영업소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행은 가능하니까 일단 목적지에 가서 전화를 드리고 내가 블루엔젤 차량을 입고를 시키겠다 라고 말을 하고 끊었고, 이 차는 월요일날 블루엔젤 입고를 시켜서 한번 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 전자장비 제어가 많은 차량들 오류가 날 수 있다는 점 숙지를 하시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런 주행 보조 옵션들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자율주행이 되는 차량들도 사고가 나는 시대고, 그런 차량들을 설사 타더라도 반드시 운전자는 전방 주시하고 스티어링에서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그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주기적으로 한 번쯤은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점,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